오늘은 동네, 이 물소리가 장난 아닌데, 오늘은 동네, 폭포 뒤쪽이에요. 저희 동네 분들도 잘 모르시는 공간인데, 제가 자연 속으로 와서 논어를 한번 읽어보려고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첫 선진 논어편에서는 제가 중국 악기로 그 게러지 밴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충 BGM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자연의 소리를 BGM 삼아서 논어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선진제 15장입니다. 자공이 여쭈었다. 자장과 자하는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부족하지. 그러면 자장이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네. 객씨는 주공보다 더 부유했는데 그의 가재인 염구가 그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모아서 그를 더 부유하게 해 주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울리며 그를 공격해도 괜찮다. 시는 어리석고 증자는 둔하고 자장은 형식에 치우치고 자로는 거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녀는 거의 돌을 터득했지만 자주 쌀통이 빌 정도로 가난했다. 자공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을 늘렸는데 그의 예측은 여러 차례 적중했다. 자장이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을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성현의 가르침과 행적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높은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하는 것이 믿었다고 해서 그를 인정해준다면 그가 군자다운 사람이라는 것이냐? 겉모습이 그렇듯한 사람이라는 것이냐? 자로가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하고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형이 계시는데 어찌 듣는 대로 곧 행하겠느냐? 염유가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하고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 공소화가 여쭈었다. 자로가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는 선생님께서 부형이 계신다 라고 하셨는데, 염유가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는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하여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염유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것이고, 자로는 남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물러서도록 한 것이다. 공자께서 광 땅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셨을 때 안연히 뒤늦게 도착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죽은 줄로 알았구나. 선생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계자연이 여쭈었다. 중유와 염구는 큰 신하라고 할 만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범상치 않은 질문을 하리라, 범상치 않은 질문을 하시리라 생각했는데 겨우 유와 구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이른바 큰 신하란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와 구는 자릿수나 채우는 신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 같은 것은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로가 자고를 비 땅에 읍제로 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자식을 망치는구나. 자로가 말씀드렸다. 다스릴 백성이 있고 받들 사직이 있는데 하필 글을 읽은 다음에야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리를 좀 옮겨볼까요? 물소리가 너무 장난아니게 비쳐서 여기가 좀 자로, 증석, 염류, 공소화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말고 얘기해 보아라. 평소에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만일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로가 불쑥 나서면서 대답하였다. 제후의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군대에 침략을 당하고 거기에 기근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대략 3년 만에 백성들을 용감하게 하고 또한 살아갈 방향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미소 지으셨다. 염유야, 너는 어찌하겠느냐? 염류가 대답하였다. 사방 6, 70리 혹은 5, 60리의 땅을 제가 다스린다면 대략 3년 만에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예법이나 음악과 같은 것에 관해서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공소하야, 너는 어찌하겠느냐? 공소화가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배우고자 합니다.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나 혹은 제후들이 천자를 아련할 때 검은 예복과 예관을 갖추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서가 너는 어찌하겠느냐? 검은고를 타는 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덩그렁하며 검은고를 밀어 놓고 일어서서 대답하였다. 세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다. 증석이 말하였다. 늦은 봄에 봄옷을 지어 입은 뒤 어른 5, 6명, 어린아이 6, 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고는 노래를 읊조리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께서 감탄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점과 함께 하리라. 세 사람이 나가고 증석이 뒤에 남아 증석이 여쭈었다.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각각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선생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유의 말에 미소 지으셨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서 해야 하는데
그의 말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미소 지은 것이다. 염류의 경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사방 6, 70리 또는 5, 60리인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공소화의 경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묘의 일과 천자를 아련하는 일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일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염류의 경우는 나라를